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행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인간의 기억, 즉 메모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하는 과정인 인코딩 직전의 브레인 액티베이션을 통해 얼마나 오래 그 자극을 기억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주제의 논문 2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저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인간의 감각을 통해 수신된 정보를 임의로 저장하는 센서리 메모리, 짧게 정보가 저장되는 숏텀 메모리, 그다음 더 길게 혹은 영구적으로 정보가 저장되는 롱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ubsequent Memory Effect, 줄여서 SM이란 학습된 정보를 기억할 때와 기억하지 못했을 때의 브레인 액티베이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이 브레인 액티베이션을 통해 해당 자극이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 그 아닐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베타 파워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였는데, 자극을 제시하기 직전에 강한 베타 파워가 이 낮은 베타 파워 대비해서 더욱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Q를 제시함으로써 피험자들이 다가오는 자극을 예상하여 준비를 하고, 이로 인해 베타 파워를 유도하여 향상된 메모리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 SME에 대해 이 스케일프 레벨이 아닌 소스 레벨에서 그 네트워크 차이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이 뉴로이미지에 게재된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5.7, 뉴로이미징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이 기억을 진행하는 인코딩 구간, 20분 정도의 이제 딜레이 구간, 그리고 인코딩 때 기억하였던 문제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리코그니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코딩 구간의 경우에는 160개의 사진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됩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동물, 식물, 사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들은 해당 사진이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인텐셔널 인코딩 그룹과 인시덴탈 인코딩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 인텐셔널 인코딩 그룹의 경우에는 사진 자극이 제시되기 전 빨간 픽세이션을 제시하여서 인코딩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인시덴탈 인코딩 그룹의 경우에는 이 빨간 픽세이션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 3에서 6초 사이에 랜덤하게 다음 사진이 바로 제시가 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160개의 사진에 대한 인코딩이 끝난 후 피험자들은 20분의 딜레이 페이지를 가졌습니다. 이 딜레이 페이지의 경우에는 디스트랙션을 위해서 간단한 아리스메틱 태스크가 진행되었으며, 150에서 7을 빼가면서 이제 카운팅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디스트랙션 태스크를 20분 내내 반복하였는지 아니면 한 번만 진행하고 휴식을 취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20분의 딜레이 페이지 이후에는 테스트를 위해서 리코그니션 페이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서 암기하였던 160개의 사진과 80개의 새로운 사진, 총 240개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피험자들은 해당 그 사진이 앞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진인지에 대해 버튼을 눌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총 2초 동안 제시되었으며 2에서 4초의 인터벌을 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실험에는 총 36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18명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픽세이션, 즉 Q가 등장하지 않은 인시덴탈 인코딩 그룹이고, 18명은 그 빨간색 픽세이션, 즉 그 Q가 등장했던 인텐셔널 인코딩 그룹으로 배정하였다고 합니다. EEG 데이터는 60채널에서 측정하였으며, 간단하게 CAR, 에포킹, 밴드패스 필터링, ICA를 통해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ICA 이후에도 남아있는 노이즈 트라이얼을 제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특이하게 Z 트랜스폼을 사용하였는데, 이 Z 트랜스폼 이후에 모든 채널 값들을 에버리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넘는 트라이얼들을 노이즈 트라이얼로 판단하여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 147.83 플러스 마이너스 9.26개의 트라이얼이 남아서 분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전처리된 EEG 데이터는 STFT를 통해 디컴포지션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로어 프리퀀시와 하이어 프리퀀시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역을 나눈 뒤 각각 다른 윈도우 랭스로 슬라이딩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따로 없었으며, 뒤의 결과에선 모두 로어 프리퀀시에서 세타, 로우 베타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주파수 파워를 기반으로 이제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행동 결과에서 인코딩 페이지의 경우 이 카테고리제이션 힛 레이트, 즉 이제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버튼을 누른 정확도의 경우에는 그룹 간, 즉 이제 인텐셔널과 인시덴탈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리액션 타임의 경우에는 이후 기억을 성공했던, 즉 문제 테스트를 맞춘 이 리멤버 그룹과 테스트를 맞추지 못한 폴 같은 이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인텐셔널 그룹과 인시덴탈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코그니션 페이지의 행동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제 정확도에서는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이제 정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따로 없었으며, 리액션 타임의 경우에는 기억을 하였을 때, 즉 이제 리멤버가 폴 같은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빠른 리액션 타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제 그룹별로 분석을 하였을 때도 이 인텐셔널 그룹에서 리멤버가 폴 같은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빠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인시덴탈 그룹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인텐셔널 그룹과 인시덴탈 그룹 간의 통계적인 차이도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EEG-STFT 파워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프리스티뮬러스, 즉 이제 자극 제시 전 2초 동안의 파워를 보면은 이 인텐셔널 인코딩 그룹에서 이 세타와 로우 베타 대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억을 성공하였을 때, 즉 이제 리멤버가 폴 같은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큰 베타와 세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토프맵을 보았을 때도 프론탈과 이 레프트 템포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Q를 주었던 인텐셔널 그룹이 Q를 주지 않았던 인시덴탈 그룹 대비해서 더 큰 이 로우 베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중점적으로 전두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스티뮬러스 구간, 즉 이제 기억을 진행하고 있는 인코딩 구간의 경우에는 세타와 로우 베타에서 이제 자극 제시 직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파워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전두엽과 좌측 측두엽 그리고 이제 후두엽 부분에 이제 좀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 인코딩 구간에서는 이제 감마, 즉 55에서 70Hz 이 감마 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간이 좀 짧긴 하지만 확인되었으며, 특히 센트럴 부분에서 이제 액티베이션의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리스티뮬러스 조건과 동일하게 로우 베타에서 Q를 주었을 때 더 큰 베타 파워를 보였으며, 감마 대역에서는 오히려 더 작은 베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인텐셔널, 즉 Q를 받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제 타임 프리퀀시 맵으로 비교하였을 때 이 세타 대역과 로우 베타 대역에서 Q가 제시되었을 때, 즉 인텐셔널 그룹에서 이제 자극 전 높은 파워를 보였고, Q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기억을 성공적으로 하였을 때, 즉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F, 폴 같은 R, 리멤버 기억을 하였을 때와 기억을 하지 못했을 때와 대비해서 이제 기억을 하였을 때가 이제 더 큰 베타 파워와 세타 파워, 그리고 이제 감마에서도 자극 직후 약간 이제 파워가 더 큰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메인 이펙트 그룹이라고 해서 인텐셔널 그룹, 즉 Q를 제시받은 그룹과 Q를 제시받지 못한 그룹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Frontiers in System Neuroscience에 게재된 논문으로 이 SME에 대해서 소스 레벨에서, 스케일프 레벨이 아닌 소스 레벨에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논문과는 약간 다른, 메모리긴 하지만 약간 다른 패러다임을 사용했는데, 먼저 인코딩 페이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진과 영어 단어가 함께 제시가 되었으며, 피험자들은 이를 이제 연상시켜 암기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랑 단어가 나온 직후에 이제 나온 빨간 픽세이션 구간에서는 피험자들이 앞서 나왔던 사진과 영어 단어가 좀 생생하게 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제 그 여부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험자들은 총 75개의 사진과 단어 쌍을 암기를 하였고, 이후 이제 2분의 딜레이 페이지를 가졌으며, 이 2분 동안에 그냥 간단한 아리스메틱 수학 문제를 풀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후 이 리코그니션 페이지에서는 사진이 등장하였을 때 이 옆에서 함께 있던 단어들을 이제 그 말로 대답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7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EEG 데이터는 64채널에서 측정되어 CAR, 에포킹, 베이스라인 커렉션 순으로 전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이 스티뮬러스, 즉 사진이 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before, 즉 프리 스티뮬러스 구간과 애프터, 즉 인코딩 구간을 이제 따로 에포킹을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베이스라인 커렉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 스티뮬러스 구간과 이 인코딩 구간 모두 동일하게 마이너스 1000부터 마이너스 800ms의 이제 구간을 사용하여서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전처리된 EEG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스 분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CWT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주파수 대역을 분해하고 이 배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소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스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5개 DMPFC, PCC, AG, MTG, HC 이렇게 5개의 대역을 타겟으로 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이 도소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여기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앵귤러 자이러스, 포스테리얼 싱귤레이트 콜텍스, 그리고 이제 히포캠퍼스 이렇게 총 5개 대역을 타겟으로 소스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본 논문의 메인 목표는 이제 그 소스 레벨에서 이 메모리와 관련된 이제 뉴로사이언스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소스 ROI 간의 이 네트워크 지표 중 하나인 월처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SVM을 통해 그 암기 여부, 즉 이제 기억을 한 상태와 기억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네트워크 피처의 이제 그 차이를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추출하였던 그 브레인 소스 간의 이 멀추얼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피처들의 이제 그 피처들을 T-테스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상위 20%의 피처를 선택하였고, 선택된 피처들은 다음과 같이 이 프리스티뮬러스 구간과 인코딩 구간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된 피처들을 통해 이 SVM을 사용해서 분류한 결과를 보면은 이 프리스티뮬러스 구간과 인코딩 구간 모두 이 베타 구간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며, 프리스티뮬러스 구간 대비 인코딩 구간에서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프리스티뮬러스 구간만 사용하여도 70%가 넘는 분류 성능을 보여 자극 이전에 그 브레인 액티베이션만으로도 기억 여부를 이제 좀 예측할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러한 기억 여부에 대해 프리스티뮬러스와 인코딩 구간에서의 브레인 네트워크를 이 소스 레벨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소스의 위치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제가 추정컨대 그림과 같이 이제 이쪽 양쪽 끝 구간이 MTG, 중간이 이 히포캠퍼스, 여기 이쪽 구간이 이제 앵귤러 자이러스, 가운데가 PCC,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이 전두엽 쪽이 DMPFC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스 레벨에서 이제 분석은 아직 진행해보지 않아서 추정컨대 이렇게 앞에 사진들을 보면서 추정을 한 것이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당 결과를 통해서 이 DMPFC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 3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성공적인 메모리 인코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프리스티뮬러스와 인코딩 구간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 DMPFC를 중심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PCC의 경우에는 DMPFC와는 이제 반대되는 결과, 오히려 이제 좀 폴같은이 더 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의 경우에는 이 R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을 성공한 경우이고, 이제 이 F4 같은 경우에는 폴같은, 즉 잊어버린 경우를 나타냅니다. 해당 이 네트워크 결과는 앞서 발표했던 첫 논문의 결과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 이 왼쪽 결과는 앞선 논문의 그 프리스티뮬러스 조건, 즉 이제 그 사진 자극이 제시되기 전 구간에서의 이제 결과이며, ROI 상으로 이 세타 대역에서 그 전두엽과 약간 좌측 측두엽 간에 이제 좀 유의미한 두드러진 세타 파워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지금 두 번째 논문의 결과 역시 소스 레벨에서 분석을 하였을 때 이 세타 대역에서 이 전두엽과 좌측 축두엽 그리고 이 구간에 이제 좀 네트워크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베타 역시도 전두엽과 좌측 축두엽 그리고 이제 우측 오른쪽에 이제 후두엽 부분에서 이제 베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스 레벨 역시 이 베타 구간에서 그 전체적으로 전두엽과 좌측 축두엽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이 후두엽 부분에서 이제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당 결과들을 통해 자극 직전에 이 브레인 액티베이션을 이용하여 메모리 성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세타, 베타 대역의 이 전두엽, 측두엽, 그리고 이제 후두엽 부분이 이제 좀 메모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들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메모리와 관련이 있고,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를 많이 한 논문이었어서 이제 선택을 하였고, 해당 결과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음원 자극이 메모리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코딩 구간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리스티뮬러스 구간, 즉 사진 자극이 제시되기 전 구간 또한 분석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음원 혹은 전기 자극을 통해 브레인의 베타 대역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해서 이제 메모리 퍼포먼스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